안녕하세요. 호랑이 형님 분석하는 호랭박사입니다. 2부 174화 대방모의 계획 3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짭 대방을 잡은 녹치가 한껏 잡벅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어린애처럼 우는 모습을 보고 급 당황합니다. 대방이 자기가 졌다고 순순히 시인해야 기분이 좋을 텐데 미친놈 같은 행동을 하니까 무지 열받아 하죠. 옛날에 자기를 갖고 놀던 대방을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겼는데도 영 찝찝해합니다. 짭 대방의 수급을 챙겨서 돌아가는데 대방모에게 가져가서 도모지랑 교환할 생각까지 하죠. 이런 생각은 대방모를 자기 밑으로 보니까 가능한 얘긴데요. 녹치의 잡벅이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 번 맞붙은 것만으로도 상대의 기술을 간파한다느니 개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대방모도 자기가 갖고 놀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잠깐 둘의 전투력을 비교해보자면 녹치는 이령의 시한테 꼴랑 한 대 맞고 뻗었고 대방모는 지금 이령의 시랑 4대1 뜨는데도 팽팽하죠. 그때 어디선가 휘익 하는 소리가 났고 녹치는 소리가 난 쪽을 쳐다봅니다. 뭔가 엄청난 광경을 봤는지 다리가 후들거리더니 자리에 주저앉아버리죠. 녹치는 도대체 뭘 봤을까요? 독자들 사이에서 여러 썰들이 있었는데 저는 단서가 될 만한 어떤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다음 주에 연재분 올라오면 직접 보세요. 녹치가 왜 저런 표정을 지었는지 이해가 아주 잘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비녀단 쪽을 보겠습니다. 대방모가 이령의 시 둘을 제압하는데 일단 성공합니다. 아무리 대방모라지만 어떻게 이령의 시를 이기냐 벨붕이다 말들이 많았는데 그 비결이 나왔죠. 바로 인간의 원혼을 사용해서 시들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대방모가 새들의 찢어진 신체를 뭉쳐서 괴물을 만들었는데요. 이 괴물을 움직이는 게 인간의 원혼이 아닌가 싶어요. 마치 창귀가 범을 조종하듯이 말이죠. 게다가 인간의 혼은 세계관에서 거의 독극물 취급을 받죠. 이령의 시도 인간을 죽이는 걸 상당히 꺼려 했는데 대방모가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힘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인간의 혼이 어디서 난 거냐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잠깐 설명드리자면 비녀단의 상병들은 대부분 인간을 한 번은 죽였던 놈들이죠. 예전에 도모지가 황효를 잡으려고 작전을 짤 때 귀신이 붙지 않은 병력이 필요했습니다. 귀신이 붙은 놈들은 황효에게 조종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놈들은 동몽청에서 교육받는 어린 개체들 뿐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비녀단에서 비녀를 올린 상병들은 전부 살인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장사로 돈을 불리는 놈들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권을 먹기 위해서 인간들을 여럿 죽이고 다닌 것 같죠. 여튼 대방모는 그 덕분에 인간의 원혼을 풍족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시들은 인간의 원혼 때문에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괴물을 썰어보기도 하고 쇳덩이 모드로 찍어보기도 하는데 괴물이 금방 회복하죠. 대방모는 시들을 다 제압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전 화에서 봤듯이 시의 수를 착각하고 있죠. 꿀렁시 2마리가 더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아챕니다. 예전에 이 시가 꿀렁꿀렁 하면서 웃는 모습이 재밌어서 꿀렁시라고 부르기도 하죠. 저도 그냥 편의상 꿀렁시라고 하겠습니다. 이 꿀렁시가 대방모를 기습하면서 2차전이 벌어지죠. 대방모가 불로 꿀렁시를 공격하는데 율죽을 무슨 마법 지팡이처럼 사용합니다. 마치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녀처럼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불을 소환해서 싸우는데 대방모 뭔가 멋있네요. 시 2마리를 술법으로 막는 와중에 직접 전투까지 하는데 전혀 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녹치는 꿀렁시의 찌르기를 피하지도 못하고 당했는데 아무래도 녹치가 대방모를 이기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한참 싸우던 중에 꿀렁시 한 마리가 또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완전히 계산착오죠. 2마리 제압하는데도 인간의 혼을 거의 다 투입했는데 거기에 2마리가 더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대방모는 인간의 혼을 하나로 모아서 엄청나게 거대한 괴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게 대방모의 전투는 엄청나게 그로테스크하네요. 호영 세계관에 많은 괴물이 나오지만 이런 식의 네크로맨틱한 장면까지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 그래도 현실 고증이 엄청 철저한 만화인데 그 기반에서 괴물이 나오고 마법이 나오니까 마치 그것조차 현실인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을 정말 빠져들게 만드는 매력적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때 대방모와 시들은 뭔가 거대한 힘이 근처에 다가온 것을 느낍니다. 시들은 싸움을 중지하고 바닥에 넙죽 엎드렸고 대방모는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이령이 비녀단의 본진에 도착한 것입니다. 아니 근데 대방모는 이령을 유인해야 한다더니 막상 도착하니까 벌써 도착했냐며 약한 모습을 보이네요. 아마 자기가 시들을 며칠 붙잡아 놓고 유인할 생각이었나 본데 이령이 너무 빨리 와서 당황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댓글 반응이 좀 웃긴데 베풀 보니까 이령 형님 그냥 다 조져주십시오. 새 그만 보고 싶습니다 라네요. 아무래도 독자들에게 비녀단은 영원히 비호감 세력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비녀단이 도모지 빼고는 딱히 나쁜 짓을 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개체들이 너무 허약하고 의리도 없고 생긴 것도 비호감이라서 그냥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화에서는 이령 형님이 정말 새들을 다 조져주실지 기대가 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호랑이 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주 토요일 낮 1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